김경필의 오늘은 짠테크네일은 플렉스 제대로 혼줄 나며 배우는 재테크 기본기 혼줄 2단계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일단 1위권부터 모아라. 110페이지부터 읽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일단 1억 원부터 모아라. 많은 젊은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적금은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루에 몇십 % 수익 달성도 가능한 주식이 아닌 1년을 꼬박 기다려봤자 겨우 2에서 3%의 수익을 올리는 적금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로 저축이 비효율적일까? 물론 성공한 주식 투자와 비교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라공항까지 1만 킬로미터를 비행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구간은 바로 이륙 구간이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쏟아붓지만 비행해야 할 총거리의 0.01%인 고작 11km만 날아오르기 때문이다. 112페이지. 사실 이륙 구간은 절대 비효율적이지 않다. 단시간에 무거운 기체를 성층권에 올려놓아야 공기저항 없이 적은 연료로 빠르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륙이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안전한 상공으로 날아올라야만 하는 것이며 그 어떠한 변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직장인의 첫 목돈 모으기도 이와 비슷하다. 단기간에 어떠한 변수도 없이 일정 금액의 목돈을 만들어야만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일정 수준의 상공까지 오르면 쉽게 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일정 수준의 목돈, 즉 최소 자본이 마련되면 그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돈을 불려나갈 기회가 생긴다. 부자란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을 거두는 사람을 말한다. 자본소득은 좁은 의미로는 주식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 차익을 뜻하지만 큰 의미로 보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생산수단을 통해서 나오는 자본소득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므로 자본은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토지와 자본은 노동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노동의 가치가 소중한 만큼 자본의 가치도 소중하다. 자본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생산활동을 불러오는 기업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다. 혼줄 2단계 모음이 112페이지. 투자를 통해 생산수단을 늘리는 것은 생산활동 그 자체이자 또 다른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란 바로 이런 자본소득으로 부를 이룬 사람이 많은 나라를 일컫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노동소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근로소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본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걸음은 바로 일정 수준의 자본 즉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다. 최소 자본에 도달해야 자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허들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최소 자본 1억 원이 필요하다. 회소리 토크. 자본소득을 위한 7번째 허들은 1억 원이다. 같은 직장인이라도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연봉 또한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는 바로 1억 원이다. 이 1억 원이 바로 자본소득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허들이다. 113페이지. 직장생활 5년, 아무리 늦어도 7년 안에는 1억 원을 손에 쥐어야 한다. 그 정도 직장생활을 했으면 누구나 1억 원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 명의 직장인을 직접 만나보니 7년을 일했음에도 그 금액을 모으지 못한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1억 원이란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인출 가능한 금액을 뜻한다. 모은 돈 전부를 전세 자금으로 썼거나 부모님에게 빌려드렸을 경우는 종잣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종잣돈 1억 원이라는 허들을 넘어서면 무엇이 달라질까? 일정 수준의 목돈을 모으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규모의 경제란 자본이 많을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일정 수준으로 자본이 증가하면 투자 대상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우선 현실적으로 자본소득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1억 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자.
1억 원은 결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2020년 4.2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비혼 가구가 늘어날수록 혼인 가구와 비혼 1인 가구의 경제력 차이도 벌어진다. 혼줄 2관계 모음이 114. 최근에는 자녀 없이 맞벌이하는 딩크족 또는 둘이 벌면서 한 자녀만 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1인 가구에 비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청약제도 중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전체 물량의 70%를 혼인한 가구에만 공급하며 지금 항상 사전 청약 중인 3기 신도시도 전체 물량의 50%가 신혼리모타운, 나머지 50%에서도 절반 이상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의 15%는 반드시 혼인을 해야만 청약할 수 있다. 그만큼 청약에서도 결혼한 가구가 유리하며 비혼인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청약의 문턱이 높다. 예전부터 어른들은 결혼해야 돈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생각해보면 결혼이란 책임감을 키우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너지로 작용한다. 물론 요즘은 결혼이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지만 경제적 여건만 갖춰진다면 비혼보다 결혼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결혼이야말로 또 다른 차원의 자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1억 원은 청약 가능한 최소한의 자본이 될 수 있다. 1인 가구라도 내 집 마련은 필수다. 특히 최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중 30%를 1인 가구에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청약제도가 바뀌었다. 1인 가구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이다. 115페이지. 청약으로는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종류나 자격 조건의 세부 사항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으며 당첨이 된다 해도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10에서 20%인 계약금과 60%인 중도금을 내고 입주 시 20에서 30%의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분양가 5억 원인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계약금으로 10%인 5천만 원을 납입하고 3년 동안 3억 원을 중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중도금은 100% 대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규제 지역은 분양가의 40%까지만 대출해주므로 중도금 중 1억 원은 전납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돈을 모으는 중이라 해도 당첨 시점에 최소 1억 원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은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다. 따라서 청약을 위한 최소 자본 1억 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억 원은 투자가 가능한 최소한의 자본이 주택이란 투자 대상이기 이전의 필수제이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도 있다. 혼줄 2관계 모음이 116.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면 혹은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소유하는 갭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세입자의 힘을 빌려 집을 소유하면 자본소득, 주택을 소유한 기간 동안 거둔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갭투자는 향후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1억 원은 사업소득이 가능한 최소한의 자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대기업도 아주 작은 벤처기업에서 출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또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 아닌 성공한 사업가를 꿈꾸며 사업체를 일구는 사람도 많다. 이처럼 근로소득 외에 새로운 사업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최소한의 자본이 필요하다. 1인 가구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이다. 115페이지. 청약으로는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종류나 자격 조건의 세부 사항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으며 당첨이 된다 해도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10에서 20%인 계약금과 60%인 중도금을 내고 입주 시 20에서 30%의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분양가 5억 원인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계약금으로 10%인 5천만 원을 납입하고 3년 동안 3억 원을 중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중도금은 100% 대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규제 지역은 분양가의 40%까지만
대출해주므로 중도금증 1억 원을 잔압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돈을 모으는 중이라 해도 당첨 시점에 최소 1억 원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은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다. 따라서 청약을 위한 최소 자본 1억 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억 원은 투자가 가능한 최소한의 자본이 주택이란 투자 대상이기 이전의 필수제이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도 있다. 혼줄 2단계 모으기 116.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면 혹은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소유하는 객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세입자의 힘을 빌려 집을 소유하면 자본소득, 주택을 소유한 기간 동안 거둔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갭투자는 향후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1억 원은 사업소득이 가능한 최소한의 자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대기업도 아주 작은 벤처기업에서 출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물론 소규모 사업체라면 초기엔 본인이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성장성에는 한계가 없기에 수많은 사람이 사업에 도전한다. 이때 대부분 은행 대출, 즉 타인의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자기 자본은 필수다. 1억 원은 사업체 운영을 위한 최소 자본금이 되기도 한다. 117페이지 머니 트레이너의 한마디.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11km 상공으로 날아올라야 한다. 이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시계 선택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가 이력하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여러분도 더 나은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려면 최소한의 자본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혼줄 2단계 모음이 11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경제TV 강남부자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연구소 변딩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